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다들 캐리어 챙기셨나요? 반갑습니다. 요즘 몇 번 새 별일 없으셨죠? 요즘 말이죠, 기온이 굉장히 뚝 떨어져서 겨울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야. 스튜디오는 벌써 겨울 왔네. 분위기 왜 이래요? 뭐 좀 이상해요? 효주 씨? 네,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먼저 등장해서 당황하신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원희만 등장을 하는 법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효주 씨. 네, 오늘 좀 도발적이시네요. 제가 좀 이렇게 도발적인 매력이 있죠. 네. 아니, 근데 뭐 그러고 보니까 네. 뭐 그동안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진행을 한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뭔가 신선하고 괜찮은데요? 역시 쓰리 씨, 이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저는 약간 그 촐싹대고 좀 깐족대고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희 씨 한번 멘트 받아주시죠. 네, 뭐 이럴 때만 주네요. 근데 뭐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것도 참신하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머리 한번 이렇게. 남자 몸엔 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항상 똑같고 당연한 건 없습니다. 뭐 집안일은 꼭 아내가 해야 되고 또 모임 있을 때 돈은 꼭 정해진 친구만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특정 몇몇만 죽어라 일하고 그게 또 당연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좀 남의 입장도 돼보고 그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좀 배려도 하고 좀 이런 그 변화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언제나 변화가 준비되어 있고 변화하는 7번 국도입니다. 자,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사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고요. 7번 국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바다 거북이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죠. 맞아요. 저도 그 영상 보고 나서 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좀 줄이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초, 그리고 사용하는데 5분. 그리고 분해가 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해양 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분해되는 게 500년? 그래서 나온 노래가 한 500년 아니겠죠? 그 노래 아니겠죠? 네, 한 500년은 그 노래는 아니겠죠? 재밌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무리수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기원 씨만 받아주네요. 네, 착한 사람이에요. 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쓴 자원을 순환시키는 거. 이 자원순환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강릉에서 이 자원순환이 어떤 건지 좀 배워보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배워보실까요? 우리는 매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접합니다.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로 강릉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도 함께 열렸죠. 환경 문제를 좀 더 쉽고 즐겁게 풀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강릉 환경교육 페스티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 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건물로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제2회 환경교육 페스티벌. 자원순환을 주제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이젠 앞마당을 중심으로 많은 부스가 설치됐는데요. 어떤 체험들이 준비됐는지 둘러볼까요? 탄소 포인트요. 이제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 줄이시면은 일정량 이제 포인트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가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용돈도 벌고 환경도 지키고 알뜰살뜰한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체험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낚시를 통해 배워보는 시간이죠. 이곳엔 아주 특별한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름하여 환경 패션쇼. 멋진 모델들이 런웨이에 섰는데요. 이 의상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지는 옷이나 우산을 재활용해 의상을 제작했기 때문이죠.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는데요. 버려지는 옷가지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멋진 의상으로 재탄생시키는 일. 디자이너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맞지 않는 옷을 수선해 입거나
기부와 나눔을 통해 자원 순환에 동참한다면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평범한 주부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이렇게 힐링하듯이 지구를 살리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니까 기분도 뿌듯하고 삶의 의욕도 생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지구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좀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의상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일회용품입니다. 한 번 쓰고 쉽게 버려지는데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다시 쓰고 오래 쓸 수 있는 다회용품 사용이 꼭 필요하죠. 네, 우리가 평상시에 물티슈나 휴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낭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손수건 만들기를 해서 조금 더 애착이 가잖아요. 그래서 손수건 사용을 권장하는 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도장을 꾹 눌러 찍으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손수건 완성. 땀 뻘뻘 흘리는 여름날에도 찬바람 부는 겨울날에도 요 손수건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이곳에선 에코백 만들기 체험이 한창. 경포 습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보니를 가방에 담아갑니다. 얘는 이름이 큰골이라는 친구야. 바람 불고 겨울이 되면 이제 날아오는 친구야.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는 우리 식탁에서도 고민해볼 문제인데요. 이번엔 먹거리에 관련된 만큼 주부들의 관심 최고. 수제 장맛 어떠세요? 내가 하는 과자라네. 장이 너무 맛있어. 지금 저희 이제 장에 대해서 만든 장이랑 시판되는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들어지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제 건강한 입맛이 이런 맛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지금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일은 나와 가족들을 위한 고민입니다. 안 되잖아요. 네. 조정하기 위해서 이게 이걸로 너무 달게.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뭔가 특별한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데 귀여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이번 환경 페스티벌 때 저희가 준비한 거는 환경 골든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상식이나 그다음에 이젠에 관련된 많은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환경에도 친해지고 이젠도 좀 잘 알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골든벨을 하게 됐습니다. 자원 순환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눔 장터. 이번 장터는 아이들이 직접 준비했는데요. 어디 좋은 물건이 있을지 쇼핑 좀 해볼까요? 일상생활 곳곳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자연을 지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저희 친환경 화장품 만들고 있는데요.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있어요. 피부에 이렇게 요즘 인위적으로 화학 제품 많이 들어간 걸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친환경 제품을 다 써서 피부에도 좋고 해롭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좋아요. 오늘 하루 환경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쓰임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원 순환의 방법을 고민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나눴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를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어른들이 실천해야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어른들의 책임 의식과 행동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만 있다면 간단한 일이죠. 일상 속의 작은 행동이 모여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강릉 환경교육 페스티벌,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축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분명히 놀이를 통해서 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 배웠을 겁니다. 이런 축제는 좀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수리 씨? 맞아요. 예. 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어떨까요? 뭐 일회용품을 쉽게 쓰고 버리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 플라스틱 1인당 소비량이 연간 98kg이래요. 이게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위. 그리고 그 빨대 사용 최소 1억 개에서 최대 10억 개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환경을 지키는 일은 편리함에서 멀어지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요. 내가 겪는 이 작은 불편함이 곧 환경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한 끼를 먹고 싶거나 또 혹은 출출하니 야식이 당길 때 면 요리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기환 씨는 어때요? 면 요리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는 수리와 함께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별로다. 근데 막 지금 막 그 얘기 하니까 막 옆에서 막 지금 질투하는 막 이 따가운 눈초리 막 들려 느껴져. 아니, 그러면- 질투예요. 네? 무슨 면? 함께라면. 네, 정말 좋은 안 면이네요. 받아도 돼요? 네, 아무튼 간에 뭐 스리와 함께라면, 내가 부자라면, 내가 총각이라면 여러 면이 있지만 네. 그 외에 먹는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반가운 시간입니다. 네, 삼국의 면 요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자,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보세요. 다채로운 재료, 깊은 육수와 부드러운 면발의 환상조화. 가성비 최고의 부담 없는 한 끼. 맛있어요. 저마다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이색 면 요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극적인 음식인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담백하고. 여러분은 어떤 면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안 있어요. 화려한 면 요리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어느 음식점. 베트남을 대표하는 면 요리, 쌀국수 전문점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주방에서 포착한 건 사골입니다. 면 요리라더니 웬 사골만 한 바가지.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넣고 우리는 국수 쓰는 고기. 초벌로 익힌 고기는 커다란 냄비 속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푹 끓여 육수를 만드는 거죠. 얼마나 끓여야 할까요? 그 뼈 여기 넣고 한 12시간 끓여야 돼요. 12시간. 12시간? 12시간. 이게 우리 미리 끓였어요. 다른 항중료도 있어요. 산국수. 근데 그거는 좀 비밀. 점점점이니까. 비밀이라니. 그렇지만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죠. 맛의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조리 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건 양파와 생강. 그런데 손질한 재료들을 불판 위에 올려 굽습니다. 양파와 생강을 그대로 쓰지 않고 불에 한 번 굽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육수 넣는 생강 향이 때문에 육수도 맛있고 냄새도 좋아요. 이게 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비법. 그 육수 다 하고 생강이 굽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넣고 맛있는 육수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었으니 말은 다시마입니다. 베트남에 다시마 없어요. 근데 여기 향하고 저기 베트남 쌀국수 향이 좀 틀려요. 50% 하면 이번엔 쌀국수 면을 삶는데요. 알맞게 익은 면발에 기름을 솔솔. 기름 넣고 이렇게 하면 면에 안 풀어져. 이렇게 안 묻어져. 네, 붙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 쌀국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숙주를 아낌없이 듬뿍 담고요. 면과 함께 살짝 데치듯 육수에 담갔다 건져냅니다. 이제 접시 위에 재료들을 차곡차곡 올릴 차례인데요. 소고기 고명과 각종 채소가 어우러지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소고기 쌀국수. 해물이 듬뿍 올려진 해물 쌀국수까지 완성. 베트남이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쌀국수도 만들고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 한 사람도 좋아요.
완성된 베트남 쌀국수가 식탁 위에 올랐는데요. 입맛에 따라 매콤한 스리라차 소스나 느엉맘 소스를 곁들이면 베트남 하노이가 내 입속으로. 담백하기도 하고 국물이 맛있어요. 한국인에게 적응되도록 맛이 조금 맞췄다고 할까요?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초당동. 안으로 들어가니 이색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데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어떤 면 요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연인들에게 인기 최고, 카메라에 담고 싶은 남다른 비주얼. 두 번째 면 요리의 주인공은 바로 스페인. 솔직히 그냥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되게 맛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스페인에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페인 면 요리를 만나러 주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려한 불쇼에 몸을 던져 화끈한 맛을 더하는 새우와 홍합. 해산물의 천국이라는 스페인답게 싱그러운 재료들이 한가득. 기본적으로 보시면 스페인의 면 요리라고 할 수 있는 피데우아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 보시면 지금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는 면이 이게 피데우아 면인데요. 스페인에서 즐겨 먹는 면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데우아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면 요리입니다. 팬에 각종 재료를 넣어 볶은 후 물을 부어 끓이는데요. 가늘고 짧은 피데우아 면을 사용해 독특한 식감을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설마 고춧가루인가요? 이거는 향신료. 아무래도 꽃부릉에서 수술을 전부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고요. 플레이버나 지금 보시는 컬러감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가장 비싸게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갖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알록달록 빛깔이 참 예쁘죠. 마지막으로 해산물을 올리고 오븐에 구우면 피데우아 완성.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요리일까요? 시선을 강탈하는 검은 빛깔. 대체 뭘 넣은 거죠? 오징어 먹물 빠에야입니다. 스페인의 먹물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먹물을 이용해서 쌀을 이용한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데우아와 같은 조리 방법에 면 대신 쌀과 오징어 먹물을 넣으면 오징어 먹물 빠에야. 축제의 나라 스페인은 음식 문화도 다채롭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독특한 요리법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지역별로 색다른 요리를 맛보는 재미가 있죠. 지중해 풍미를 담은 스페인의 이색면 요리 피데우아 드디어 완성! 한국 분들은 정말로 이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면을 너무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파스타나 스파게티 면 종류들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색 면 요리 열전. 이번엔 강릉시 남문동입니다. 구수하고도 깊은 맛이 일품인 강릉 장칼국수가 마지막 주인공. 그 멸치 다시마 육수를 우릴 때 보면은 이제 멸치를 계란을 넣어서 계란이 그 멸치의 잡냄새라든지 그 비린내 같은 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거된 멸치를 써서 이제 육수를 내고 있는 거죠. 좋은 음식의 맛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는 법. 육수에 쓸 멸치 하나에도 세심함이 엿보이네요. 2대째 내려오는 비법과 남다른 정성으로 장칼국수의 명맥을 잇고 계시다는 사장님. 혹시 칼국수 면에도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칼국수 면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을 받은 직후에 뽑기 시작합니다. 면 두께를 다른 집 굵기 한 절반 정도를 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드신 분들은 한번 드시고 난 다음에 좀 속이 편하다고 하죠.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업시간이 겨우 6시간이네요. 사실 가게를 마치고 또 이제 다음 날 팔 재료를 직접 이제 재면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돈 욕심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만 판매하는 건 장칼국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주인장의 고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장칼국수 하면은 그 장맛인데 저희가 1년에 2번을 직접 장을 담그고 있거든요. 장칼국수의 깊은 맛을 좌우하는 장맛 지금 공개합니다. 가게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뒀던 장독을 드디어 오픈하는데요. 직접 담근 고추장은 윤기가 촤르르, 그리고 일반 고추장보다 좀 더 검붉은 빛을 띠고 있네요.
1년, 2년 숙성을 시키는데 사실 저희가 만들기를 그 메주가루를 한 5년, 10년 그렇게 묵혀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1, 2년 묵힌다 그래도 그게 한 3년, 4년, 5년 뭐 그렇게 이제 묵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죠. 직접 만들어야 맛있다. 오래 묵히면 더 맛있어진다. 결국은 시간과 정성이 듬뿍 담겨야 맛있는 장칼국수가 탄생한다는 사실. 직접 뽑은 면발엔 얼큰한 육수가 배어들고 여기에 김과 깻가루 솔솔 뿌리면 강릉 장칼국수 완성이요.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그렇게 맛있어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그대로예요. 맛있어요. 근데 좀 매워요. 얼큰? 아, 시원하다. 한 그릇 속에 다양한 맛의 세계를 담아내는 면 요리. 부담 없는 한 끼를 즐기기에 최고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칼국수부터 베트남과 스페인의 전통 음식까지 개성 넘치는 면 요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네, 스페인과 베트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의 면 요리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조리 방법과 또 재료도 다 각양각색이었어요. 음식을 통해서 각 나라의 문화까지 만나볼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 다들 어떤 면 요리가 가장 끌리셨어요? 저는 베트남 쌀국수요. 뭐 우리에게 이제 많이 친숙한 음식도 됐고, 그리고 이제 밀가루면 드시다 보면 이제 속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 쌀국수를 드시면은 또 소화도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베트남 쌀국수가 제일 좋아요. 네. 저는 스페인식 파스타요. 일단 뭐 색감이 좀 화려하고 또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눈이 즐거웠는데 네. 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스페인의 색다른 맛이 또 궁금해집니다. 두 분은 약간 좀 이국적이시네. 저는 누가 봐도 토종 한국인 장칼국수가 확 땡깁니다. 이 사장님이 직접 담그고 오랫동안 숙성시켰다는 그 장맛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같이 좀 추울 때는 이 뜨끈한 면 요리. 잠깐 이제 사발 딱 있으면 젓가락 좀 잠깐만. 젓가락. 요거 딱 해가지고 면 딱 집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안경 끼신 분 안경 벗고 이렇게 딱 먹고. 맛있겠다. 그죠? 딱 먹으면 그냥 기가 막히거든요. 입천장 다 되겠네. 예, 지금 입이 좀 됐는데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도 좀 다양한 면 요리 즐겨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끝나고 좀 라면이라도 먹고 가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요? 자, 이번은 무리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환 씨. 네. 기환 씨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요.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사랑? 네. 그렇죠. 아유,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스리 씨는? 글쎄요, 뭐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거? 네. 영원한 내 편이 생겼으니까 뭐든지 함께 해야죠. 함께. 영원한 내 편.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인사해, 우리 남편이야라고 해요? 인사해, 우리 내 편이야라고 해요? 자기야. 좋다. 내 편이긴 한데 남편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뭐 효주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미혼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뜬구름을 잡아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래서 무리한 인터뷰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결혼이 정말 뭔지 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죠. 화나신 거 아니죠? 났어요. 민견의 무리한 인터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냐면은 또 우리 선생님께서 빌리신 한복 그쵸 한 번 입고 그냥 바로 반납하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명숙의 부부 클리닉. 네,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아이 세상 상당히 잘 지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행이네요. 빌려오느라 부담도 건기세서 그래도 네. 또 이래 또 입고 그쵸. 나설 수 있어서 참 고맙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주부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좀 깨달음도 많으실 것 같고 아이, 지혜도 그럼요. 있으실 것 같아서 아이, 그럼요.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해봤는데 부부싸움 하시나요? 아유 사람이 산다는 거는 뭐 절반이 부부싸움이지요 뭐. 아유 그런 건 아니고. 아, 싸우시려고 결혼한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래요. 뭐 그런 전치 같은 게 어떠 있겠어. 그건 아니고요. 사람이 행복하려고 사는데 살다 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다 보니 우리 자식 거죽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뭐 서로 저 속에 있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또 어떤 습관 같은 게 자꾸 눈에 보이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 자꾸 하게 되고 그게 싸우는 거 당연하죠. 주로 뭐 때문에 싸우세요?
뭐 딴 게 있어. 아주 사소해요. 예를 들어 정말 신혼 때는요. 아니 뭐 기원 씨는 안 그랬어. 그 치약 짜는 것 때문에 갖고도 싸움하고요. 세상 내가 집이 이렇게 어려우셨어요? 치약을 몇 개 이렇게 쫙 편히 쓰면 되는데. 그런 걸 왜 생각은 못 했겠어. 이제 생각이 야 진작 좀 만났어야 돼. 그럼 요즘 신혼부부들은 그럼 되겠네. 치약 갖고 당초 싸움하지 말아요. 기원 씨처럼 치약 뭐 대충 신랑이 짜면 한 5개 학 갖다 던져주면 되겠네. 그렇죠. 아이고야. 아니면 요즘 짜서 쓰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 그러니까 뭐 그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아니래요. 치약, 그 치약.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왜 싸웠냐고 물어보니 그러니까 싸운 게 치약이라니까. 참을면 치약이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 술술 넘어가잖아요. 이해해. 네. 나도 남편분이 가끔 술을 먹거든. 좋아하세요, 남편분께서? 술은 사실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다양한 아유, 상황이 그럼요. 설정이 되고, 그럼요. 뭐 술값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그럼요. 네, 와서 또 주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자는 애들 깨우고, 본인이 그러세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깜짝 놀랐네. 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아. 뭐 그런 거. 근데 술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참 신기한 게요. 술은 적당히 먹으면 좋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렇죠. 네. 근데 사람 가슴이 그런 게 아닌 모양이래요. 먹다 보면 1잔, 2잔, 3잔 하고 되고 2차, 네. 3차가 되는 모양인데 그게 나는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좀 먹을 수 있고 뭐 노래방도 갈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해요. 단 사전에 약속을 해줘야지. 이래 하니 저녁은 먹을 끼고 이래 하니 노래방을 가고 이래 하니 좀 이해해 달라고 그걸 좀 미리 좀 사전에 약속하면 왜 기다려요?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미리만 얘기를 하면 5일 연속도 괜찮나요? 그건 또 틀리지. 아, 그건 또 틀려요? 아유 당연하지. 그게 말이라고 하고 지금. 아니 사전에 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본 아니 건데. 상식적으로 뭘 해도 13579 정도로 해야지 어떤 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퐁당퐁당은 된다. 월수금 내지는 아니 그렇지 일주일에 한 화목은 3번은 그런 용서를 해야지 못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근데 네, 문제는 퐁당퐁당도 안 되니 이게 문제지요 뭐 지금. 이게 어떤 클리닉 해야 돼요? 선생님.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술을 안 먹고 집에 뭐 칼같이 퇴근해서 간다고 쳐요. 야. 뭐예요 그러면? 아니 할 게 많지요.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아들도 아이고 뭐 공부는 잘 하는지 학교는 갔다 왔나 니 요새 뭐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나 뭐 이래 물어도 주고 해결책은 소리 지른다고 답도 없어요. 지혜롭게 우태이 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랑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신랑 이 신조가 뭐냐면요. 술과 인격은 비례한다.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놈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은 성자네 성자. 그렇죠? 뭐 그것까진 생각 안 해봤네요. 그러게 뭐야 세상 우리 신랑 친구들은 성자가 많네. 성인이네 거의. 그러니. 뭐.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잖아요. 이래 지금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여까지 올릴 게 아니라. 근데 왜 기다리세요? 애가 말라서요. 아니 어차피 전화 오는 것보다 낫겠지. 아니 남편 되시는 분 들어오시면 뭐 하시려고? 그 잔소리 하고 시간에. 자야지. 어. 뭐 하다가 지금 왔어 이건 하고 자야지. 아니 아침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니요. 매일 늦는 신랑을 우태이 되나 이러다가 생각을 바꿨잖소. 3시에 옵디다. 띵동. 곱게 평소는 우리가 여자들 이래 입어요. 그냥 적당히 뭐 보풀애기 막난 반팔에 반스봉 입고 그렇죠. 있거든요. 집에서. 근데 그날은 그래도 좀 이래 적당히 입고는 큰 절을 했어요. 아유 새벽까지 술 먹고 오느라고 참 고생이 많소야. 이름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요 효과가 있을디다. 그 시중에서도요. 아이고 왜 이리지 이 사람이 왜 이리지 이러면 같이 맞절을 하고. 미친 거야 그러면서 막. 아니요 같이 맞절을 하고 이럽디다. 그래서 아주 늦으면 집인 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집인 건 아는 것 같던데 나보고 그래요? 마담이라고는 안 부릅시다. 아 그렇구나. 야 그런 것도 좀 바꾸고요. 아 그렇게 노력을 하셨더니 많이 바뀌시던가요? 그럼요 많이 바뀌었지요. 뭐. 우리 삶의 결혼은 90%가 고통 같아요. 그러나 10%는 행복이에요. 결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요. 왜요? 고통이라면서요? 예. 90%의 고통과 10%의 고통받으라고? 고통받으라고? 아니요. 범위는 10대 90이지만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90이 고통이고 10%가 행복이라면 그거를 왜 해요? 이렇지만 농도가 달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야, 거죠? 내가 가장 지그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래요. 하지만 정말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억지로 그렇죠. 구색 맞추려고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해야 된다 그건 생각하면서 아니지. 결혼해서 서로 힘드는 건 아니다. 그렇죠. 심영숙 선생님과 함께한 면허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 클리닉. 근데 이 클리닉이 뭐 잘 지내겠는지 내 얘기는 내가 셀프로 해결하라 하니 좀 일단 애모해요. 부슬부슬 비 내리는 가운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소야. 네. 사랑은 신기루인가요? 저는 이거 영상 보고 나서 결혼에 대한 제 로망이 그냥 와장창창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원희 씨 책임지세요. 아니 근데 보통은 남자들은 그 결혼에 대한 로망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전 있어요. 도대체 뭘 기대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네 나. 아니 근데 여자들은 너무 구속하는 것 같아요. 요즘 씨 무슨 강력반 형사도 아니고 지금 안에 수갑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수갑 채울 것 같은데. 아니 화면 보고도 그런 말씀 나오세요. 남편분들이 네.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 서랍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동안 우리 아내분들이 오히려 많이 참으셨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신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하시는데. 네네. 저희 엄마 아빠 보고요. 네네네. 위험한 발언이셨어요. 우리 효주 씨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게 사실 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화로 맞춰가야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준비한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일상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전국 각지의 단풍이 이제 정말 한창입니다. 가을하면 우리 효주 씨는 어떤 게 떠올라요? 저는 트렌치코트요. 가을이 되면 이 거리에 나서면 하나같이 뭐 맞춰 입었나 싶을 정도로 트렌치코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바리맨? 바바리맨도 있고 바바리 우먼들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서서 트렌치코트를 보면 아 가을이 왔구나 이러고 실감을 하게 되죠. 그러네요. 진짜 가을색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또 가을하면 저는 운동회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이게 진짜 연중 가장 큰 행사잖아요. 맞아요. 가을 운동회. 가을 운동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항상 1등을 했는데 1등하면 그 선생님이 손등에다가 그 도장 찍어주는 거 아시죠? 이게 제가 그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 준비해 왔어. 5학년 때 이후로 안 지웠어요. 그때 이후로 한 20년째. 봅시다. 너무 좋아가지고 참 잘했어요. 여기 보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안 지워가지고 이런 그 가을 운동회 그 추억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이런 운동회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네.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도 하나요? 요즘 해요. 하죠. 하는데 잠깐만 봐봐요. 네, 참 잘했어요. 그 당시 선생님이 문신 기술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20년째 지금 못 지우고 있어요. 40년 더 갈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효주 씨가 궁금해하는 그 운동회 존재합니다. 있어요. 열렸고요. 이 정선에 예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특별한 가을 운동회가 열렸는데 이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학생뿐 아니고 학부모 그리고 이제 마을 어르신들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특별한 마을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볕 좋은 가을날 펼쳐진 마을 잔치 구경 함께 가시죠. 높고 깊은 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이곳은 정선군 신동읍 예밀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큰 건물, 바로 예밀초등학교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학교가 들썩거립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 마을 잔칫날. 평소엔 그렇게 눈이 떠지질 않았는데 오늘은 식구들 중에 제일 먼저 기상. 손꼽아 기다리던 대망의 피데이가 밝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운동장에 벌써부터 진을 친 건 꼬마 친구들만이 아닌데요? 아이들 운동회에 있어서 왔어요. 가을 운동회? 함께하는 운동회인데요. 얼마 전에 예미초등학교하고 마을이 같이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참가했었거든요. 그때 그 콘테스트에서 마을 분들과 아이들이 같이 연극을 했는데 저희가 동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겸 마을 화합을 위해서 오늘 운동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정정당당히 마을과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 경기에 임할 곳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예밀이 마을 잔치 겸 가을 운동회. 우리 뒤에 있는 엄마 아빠 데리고 빨리 와만 드세요. 출발! 평소 둘도 없이 가깝게 지냈던 마을 사람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그 가족처럼 지내는 게. 다른 데는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자꾸. 근데 여기는 늘어. 그렇지 않아고 예. 학생이 는다고. 규모가 작은 학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예미초등학교라고 예외일 순 없었는데요. 하지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이 똘똘 뭉쳐 아이들을 어루만지고 돌보면서
그야말로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며 울타리가 되졌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커다란 엄마 품. 이게 바로 예미초등학교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1학년 꼬꼬마 친구들, 5학년 듬직한 누나, 엄마, 아빠와 이웃집 할머니까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커다란 풍선이 마치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네요. 마음을 모아 함께 뛰어야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의 경기. 화합이란 단어는 잘 몰라도 눈빛이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합이 척척 잘 맞나 봅니다. 저도 2학기 졸업해서 작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학생 수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너무 지금 잘 어울려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 쉽게 시간 내서 못 오는데 오늘은 저희가 신랑이랑 시간 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뛰는 모습도 보고 또 같이 운동 경기도 하고 행복해요, 오늘은. 맞아요. 행복이 별건가요? 지금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 아이들에겐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이 쌓이는데요. 사실 평소엔 일하느라 바쁜 아빠와 엄마에겐 짜투리 시간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나는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친구가 되어줬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친구가 옆에 있고 잘하고 있다 박수 쳐줄 이웃들이 아이들 주변에 있으니까요. 재밌어요. 오늘 가장 재밌는 게 어떤 거였어요? 아직 안 했는데 이어달리기 재밌을 것 같아요. 아우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최고 베프품에 안겨 호강하는 꼬마 아가씨. 좋아요. 어떻게? 애들이 많아서 좋아요. 분교에는 몇 명이 있어요? 저까지 앞에서 3명이요. 그러면 학교 자랑지구 해주세요. 분교 자랑지구 해주세요. 분교 자랑이요? 분교 자랑. 조용해요. 조용해고 좀 자유로워요. 재밌고 즐거워요. 왜요? 많은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요. 예미초등학교에선 키즈 카페 부럽지 않습니다. 인천 하나만 있으면 온 동네 아이들도 어른들도 동심 가득하니까요. 줄줄이 사탕,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아이들. 그 곁엔 아이들의 버팀목이자 울타리인 가족과 마을이 있답니다. 자, 이번엔 어른들의 기량을 뽐낼 차례. 낙하산을 높이 띄워 달리고 달리고. 20년 전, 30년 전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 한데 어우러져 온 동네 어른들이 아이처럼 뛰놉니다. 모처럼 만에 날씨도 좋고 아주 즐겁습니다.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모교예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같이 달리고 하니까 좋아요. 어린 시절 변변한 장난감 하나가 없었더랬죠. 하지만 운동화 한 짝만 가지고도 하루가 즐거웠는데요. 시간이 흘러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번에 좋아요. 스트레스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아, 애들 모습잖아요. 우리 애들 잘 뒀어. 너무 잘 놀아 하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친구하고 같이 놀아 하고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런데 어디들 가세요? 벌써 파장 분위기? 친구 어디 가요?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어디로 가요? 해볼까요? 예. 어디로 가요? 그림천. 세상에나 학교 앞 둔치에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준비하신 자리. 가마솥이 걸리고 분주한 움직임 속에 구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뜨끈한 고깃국. 진짜로 마을 잔칫날답죠? 이렇게 다 함께 먹으니 같은 음식일지라도 사내 진미 안 부럽고 꿀맛 같은 점심시간 달콤한 맛이 남습니다. 60주년 때 제가 6학년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늘상 오면서 저희 모교로 오지만 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성인이 돼서 제 자식을 저희 오늘 마을 제 축제를 모교에 데리고 오니까 다시 진행하면서 새롭고 느끼네요. 그동안 저희 맨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오셔서 운동해서 치킨, 짜장면 먹는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속도 든든히 채웠겠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마 친구들 야무진 표정이 각오가 대단해 보이죠? 바로 이어달리기를 할 시간. 스타트를 끊는 건 학교의 막내둥이 유치원 친구들이랍니다. 아, 잘할 수 있겠죠? 속도는 조금 떨어져도 지구력은 형아들 못지않습니다. 열렬한 응원 속에 아장아장 잘도 뛰는데요. 지치기 전에 다음 친구에게로 임무 완수. 아니, 운동장은 왜 이리도 큰 걸까요? 아이들에겐 지구 한 바퀴 저리 가라 길고도 먼 거리. 심장이 콩닥콩닥. 하지만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다고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아이들의 행복한 이날 하루는 작은 학교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작기에 얻은 큰 기쁨. 드디어 고지가 바로 눈앞. 모두가 위너,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마을과 학교를 갖고 있는 정선 예미초등학교 아이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추억은 새록새록 다시 대물림 될 겁니다. 야, 진짜로 이 가마솥까지 걸고 마을 잔치 많네요. 근데 이 정선 예미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평소에도 이 마을 어르신들과 같이 그 수업을 또 자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곳이 예전에는 탄광촌이었는데요. 폐광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남아 계신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또 마을 분들은 서로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을 이제 실현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아름다운 전통 변치 않고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난 10월 초 태풍 미탁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삼척에도 큰 피해를 줬죠. 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요. 이재민 1,200여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3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수해 복구가 얼마나 이루어졌을지 시청자 세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삽시간에 토사와 함께 물이 넘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비규환이 있죠. 밤에 다 일찍 자는 사이에 그 늦게 물이 넘치면서 이번에 저 어마어마한 토사와 함께 물이 넘치고 지붕까지 다 차는 걸 보고 자연이 무섭구나. 이렇게 무서운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늦게 비록 좀 너무 큰 지륵 같은 정전도 되었지 암흑 속에서 추위와 함께 우리 제 친구도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119로 구조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때 상황에서는 뭐 이루 비참이었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프로 보지도 못했던 말로만 자원봉사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큰 사고로 당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한번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원봉사자의 그 중요함은 정말 새삼 일깨워집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함이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자발적으로 오시고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그분들에게 은혜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가슴에 그 자원봉사의 감사함은 꼭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태풍 피해 지역에 그동안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 4천여 명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고요. 의연금품은 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이재민 분들 좀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고요. 모두들 수해 복구하느라 힘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재민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 마음만이라도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네, 찬바람 부는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음을 나누고 또 주변을 살피면서 한 주 좀 무사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